누구나 한 번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집이 원래 부자이거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을 겪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무조건 겪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수백 건의 자기계발서와 자서전 등을 읽어보니 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영국에서 선정한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스타 베컴 부부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40대의 나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10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죠. 몇 년 후 그녀는 도시락으로 한식의 불모지였던 유럽을 제패하며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7천억대의 자산가가 됩니다. 그녀는 바로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 창업자 켈리 최입니다. 오늘은 켈리 최 회장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을 담은 베스트셀러 웰싱킹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자가 될 때 겪는 세 가지 현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될 때 겪는 현상. 첫 번째, 힘든 시기를 겪는다.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는 생강 위에 서 있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이라는 빚만 남은 그날에도 생강은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검은색 수면 위로 수만 갈래의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졌다. 내 마음도 모른 채 유유히 흘러가는 생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큰 상실감과 허탈감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지고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검은 강물이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는 듯 했다. 켈리 최 회장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낮에는 여공으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패션을 배우기 위해 무일푼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일본 생활이 여의치 않자 무작정 파리로 향했죠. 프랑스에서도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죠. 30대 중반에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시 사업은 꾸준하게 성장했고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빚을 져가면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은 망해버립니다. 나이 40대에 모든 것을 잃고 10억 원의 빚만 남아있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수많은 도전을 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도전을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존력에 몰빵한 원시인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성이 없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원시인은 가장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열매를 먹지 않고 무리가 도망가면 뒤도 안 보고 도망가서 무리에 합류하는 겁 많은 원시인들만이 맹수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경보음같이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원시시대의 생존에 있어서 최고의 장점인 이 두려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데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부자가 소수인 이유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타고난 본능이 역행해서 도전하고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소개해드린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 폭스 그룹의 회장인 김승호 회장도 7번의 실패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7번 실패를 한 끝에
8번째 성공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실패는 예방주사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경험과 지혜는 성공 후에 겪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실패는 예방주사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실패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려면 도전해야 하고 도전을 하면 때로는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도전을 하고 실패하며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포기하냐 아니면 계속 도전하냐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로 좌절을 하는 게 아닌 실패로 얻은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죠. 켈리 최 회장, 김승호 회장 등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성공한 모습 뒤에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힘든 시기를 겪고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 힘든 시기는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도전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책에서 켈리 최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달리 총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뜨거운 불길에 몸을 맡기고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쇳덩이처럼 나는 계속 단단해질 뿐이었다. 가야 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내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부자가 될 때 겪는 현상. 2번째, 목표를 시각화한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윌슨 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목표를 세워야 하죠.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나만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저서 생각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한다. 그것이 글로써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을 보여준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김승호 회장은 개인적인 목표나 회사의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써서 액자에 걸어놓거나 포스터로 제작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고 합니다. 또 매년 자신의 목표를 명함 뒷면에 빼곡하게 적어 시간이 날 때마다 보았으며 사고 싶은 건물이 있을 경우 사진을 출력해 우리 사옥이라고 쓴 후 매일같이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시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상상이든 현실이든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의도적으로 시각화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하죠. 시각화를 처음 들어보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미신 아니야? 같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각화는 사실 과학적인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약 2만 개, 한 달이면 60만 개의 무의식이 생각에 관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골프를 배운다고 하면 하루에 60만 번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급속도로 실력이 향상되고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시각화는 왜 효과가 좋을까요? 바로 시각화는 내 잠재의식을 건드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표면의식은 우리 의식의 극히 일부분이고 잠재의식은 수면에 잠겨있는 빙산의 거대한 몸체 같은 것이죠. 시각화 작업은 우리의 의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중뇌에는 망상 활성화계, 즉 RAS라는 게 있습니다. RAS는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선별하여 대뇌 피질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수면, 호흡, 심장박동 등 인간 생체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죠. RAS의 핵심 역할은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무시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나 믿음에 부합하는 패턴만 뇌에 갖다 바치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RAS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목표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바로 시각화해보세요.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거나 A4 용지에 쓰고 코팅을 해서 책상, 벽, 심지어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계속 보는 것이죠.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각화를 할 때 스마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하라고요? 아니요. 즉, 시각화를 할 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내 목표와 관련이 있고 마감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로 성공하기 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렇다면 2023년에 일주일에 1개, 1년에 40개 영상 업로드, 선한 영향력이 있는 10만 구독자 달성, 실버 버튼 유튜버, SMART가 다 들어간 목표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시각화의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좋다고 여러 성공한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의 시작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니 지금 당장이라도 종이와 펜을 들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부자가 될 때 겪는 현상 세 번째, 책을 많이 읽는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는 대부분 책을 많이 읽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모든 내용도 대부분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부자가 되려면 왜 책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알면 부자 되기 참 쉽겠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50% 확률인데 주식을 한 주라도 사보셨거나 부동산을 사보신 분들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50%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실 겁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보면 연 8%의 수익률을 보이는데 이런 자산들에 투자하면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뇌가 생각보다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이러한 실패와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여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한 부에 도달할 수 있죠.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먼저 실패해보고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치트키 같은 것이죠. 2022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1년간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8.8권입니다. 8.8권? 9권 정도면 꽤 많이 읽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성인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독서는 청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서 해보면 보람있고 뿌듯하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실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침대 머리맡에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작가 겸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브 시볼드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돌면서 부자 1200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것이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도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배움을 위한 책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책을 통해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부자들의 성공의 비결이었죠. 또한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독서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명인들의 전기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로켓을 제작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는 질문에 책에서라고 답하기도 했죠.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독서광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것을 멈추면 늙기 시작한다. 모든 책은 내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하루에 80%를 책 읽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런 책을 500쪽씩 읽어라. 이것이 바로 지식이 작동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지식이 복리의자처럼 차곡차곡 쌓인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단언컨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듯 시간이 돈인 세계적인 부자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게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읽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성인의 50%는 1년에 단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닌가요? 조금만 독서를 해도 경쟁자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다. 목표를 시각화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될 때 세 가지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현상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하거나 실행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책을 통해 배움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